안녕하세요. 입시왕 입시 컨설턴트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떤 학교 유형에서 어떻게 선발이 됐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올해 초에 이제 3월 달에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대학 신입학생 최종 선발 결과를 지금 이렇게 냈는데 여기 되게 재밌는 자료가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카페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사실 이 학교 유형별로 학생들 선발된 이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한 해에 그 고3 학생 수 대비 몇 퍼센트의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선발이 됐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근데 이게 좀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정도는 좀 오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20학년도 합격생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N수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정말 고3에서 바로 현역에서 바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만 집계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제가 조사하는 부분과 뭐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이 정도의 퍼센테이지 정도로 가져가는구나 라고 그냥 재밌게 좀 그런 부분 예능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좀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20학년도 합격생을 한번 볼 텐데, 보통 이제 수시는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 기회균형으로 서울대학교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수능으로 이제 정시로 선발을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 등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재밌는 부분이, 자, 지역균형 전형에 있어서는 이제 일반고, 자사고, 자공고에서는 그래도 이제 지역균형 선발로 학생들이 선발이 됐지만 과고나 뭐 영재학교 외고 국제고에서는 지역균형으로 선발이 되지 않았다. 왜냐?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일단 지역균형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시 준비가 좀 강세인 학교들 그리고 수능 준비를 따로 뭐 이렇게 하지 않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일반 전형이 훨씬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역균형이라는 말 자체를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 전형을 만들었다. 이거는 좀 더 전국의 다양한 고등학교의 유형들, 그리고 다양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에서 각자 처해져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가지고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타깃층이 일반고 학생들이 좀 이렇게 수월하게끔 아무래도 좀 더 평가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 정도 싶습니다. 물론 뭐 지역균형 선발에서 무조건 과고 영재학교 외고 국제고 학생들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지역균형 선발보다는 이 모집군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일반 전형으로 넣었을 때 훨씬 좀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은 없지만 여기에는 이제 구술 면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 확인 면접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정도의 차이를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반 전형에서부터 이제 과학고, 영재학교, 뭐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선발이 됐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또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뭐 과고, 영재학교, 외고, 국제고가 지역균형 선발에 뭐 지원을 했는데 서울대가 하나도 지역균형을 안 뽑았대 이게 아니라 애초에 학생들이 지역균형 선발로 지원을 안 한 거겠죠.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균형 선발은 학교당 이제 2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과에서 한 명, 이과에서 한 명 이런 식으로 전교 1등 학생들이 좀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럼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2020학년도에만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고 해서 밑에 이제 19학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고3이 2020학년도, 올해 고3은 2021학년도, 그리고 재작년 이제 학생이 2019학년도 입학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과고라든지 영재학교, 외고, 국제고는 지역균형에서 이렇게 선발이 안 됐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으로 갔을 때
학생들이 뭔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적인 요소들, 그리고 평가 방식, 전형 방식 자체가 이 학생들은 일반 전형이 더 잘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쌤과 한번 알아봐야 되는 부분은 사실 이겁니다. 여기 왜 이응이응이라고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학교 유형, 사실 이거는 2020학년도 신입학 기준입니다. 신입학 기준이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선발된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 학교별 전체 학생 수를 진짜 2019년, 그러니까 이 2020학년도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고3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제가 조사를 해놓은 거고, 여기 합격생들은 재수생과 뭐 N수생들도 다 포함된 학생 수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뭐 여기 학생들도 내년, 내후년에 재수를 다 하고 뭐 N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있기 때문에 밀린다라는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냥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그냥 재밌게 예능적인 요소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지역균형 같은 경우, 그리고 저는 일반 전형, 그리고 수능 정시에서의 그냥 인원수들을 자공고를 그냥 전 일반고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반고 포함시켰고, 그리고 이제 예고 최고,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도 다 저는 일반고로 그냥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대학교에서의 뭐 지역균형은 566명, 그리고 수시 일반 전형은 622명, 그리고 수능에서는 509명이 합격을 했고, 서울대 이제 총 합격생 수는 2029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재학교는 이제 8개가 있는데, 지역균형에서는 0명,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에서는 261명, 그리고 수능에서는 19명 정도가 선발이 됐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과거에서는 지역균형 0명, 그리고 일반 전형에선 116명, 그리고 수능에선 5명. 아무래도 영재학교와 과고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전형에서 선발이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일반 전형 자체가 이 학생들한테는 선발 방식이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자사고라든지 국제고 외고에서는 지금 자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에서도 수능 프로그램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자사고 같은 경우는 뭐 지역 단위로 모집하는 자사고와 그냥 광역 단위겠죠. 그리고 전국 자사 라인들이 이렇게 좀 다르게 형성이 돼 있고 솔직히 학교 수준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다 뭉뚱그려서 지역 균형은 34명, 그리고 일반 전형은 261명, 수능에서도 이제 강세를 좀 보였는데 218명 정도가 선발이 됐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에서는 0명,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는 39명, 수능에서는 11명 정도로 보여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외고에서도 지역 균형은 0명, 그리고 일반 전형은 222명, 그리고 수능에서는 67명으로 보여졌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재수생들, 그리고 사실 뭐 고3 현역에서 바로 그러니까 신입생이 되지 않고 그냥 뭐 좀 나이가 차서 공부를 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랬을 때 서울대학교의 학생 수를 제가 이렇게 더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고3 학생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라고 해서 일단 먼저 영재학교랑 과고, 자사고, 국제고, 외고의 학생들 전체 이제 모집 인원의 학생들을 제가 잡아놨어요. 물론 여기서 뭐 진짜 그때 당시에 모집 인원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도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오차는 있진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일반고 같은 경우는 뭐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보도하는 내용들도 사실은 다 다르고 인원 체크하는 게 조금은 이렇게 좀 조사 기관들마다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그래도 가장 많이 어느 정도 이 모집 인원이다라고 공지해 놓은 인원수를 여기 인원을 뺐습니다. 빼가지고 고3 학생 수를 제가 넣었고, 이 고3 학생들은 올해 고3이 아니라 작년 고3 학생들, 그러니까 2020학년도 대입을 가지는 학생들이고, 지금 여기 지금 선발된 학생들은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재수생, 삼수생도 있으니까 제가 이 비율을 이제 같이 적어볼 텐데, 되게 뭐야 이거 아니잖아. 뭐야 이거 선생님 이거 비율 정확한 거 아니잖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미로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저도 한번 찾아본 겁니다. 조사해 본 겁니다. 비율이 과연 해년 이 해마다 학교에서 얼만큼 서울대 가는지 그냥 대략적이라도 알고 싶어서 비율을 조사했는데, 자, 그러면 한번 계산기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이제 계산기가 있습니다. 따로. 진짜 계산기인데 이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대학 시절 때부터 계속 써오던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거에 계산을 보면 0.42 보통 아이템 점이 얼마나 주시고 연결되면 이사는 통합해서 학교 학교를 어떤 대표가 그래요. 연결을 되면 35.74%가 35.1대 이거 하면 37%가 얼마나 했습니다. 아, 바로 같은 경우는 보시면 7.5 연구가 7.8%가 되는 바로 4%를 이루고요. 4.0%가 7%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2.5%가 되면 4.8%가 되는 3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경우는 5.1%가 퍼센테이지가 이제 일반고부터 외고까지 한번 제가 쭉 이렇게 계산기 돌려보면서 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오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 서울대 합격 학생 수 같은 경우는 N수생들도 들어가고 고3 학생들 대상으로만 진행된 지표는 아니다. 자, 근데 그 이쌤이 지금 잡아놓은 이 지금 학교별 전체 학생수는 고3 학생들인가. 근데 이제 이 고3 학생들마저도 좀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재미로 보는 거니까 일반고에서는 이제 비율이 0.42% 정도의 학년당 이제 서울대 진학률이 그 정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영재학교는 35.7, 그리고 과고는 7.5, 그리고 자사고는 뭐 4.1, 그리고 국제고는 4.9, 외국어고는 5.0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 퍼센테이지가 아무래도 자사고 영역이 국제고랑 외고에서 좀 떨어지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의대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사고 진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학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 때문에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 서울대 지표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좀 낮게 형성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외고랑 국제고 같은 경우는 좀 인문계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인문계열에서 이제 최상위권 학교는 사실은 서울대죠. 그러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서울대로 좀 이렇게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별 전체 학생 수 대비 서울대 합격 학생 수 이제 비율을 한번 같이 조사를 해봤는데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고 뭐 정확한 비율 조사는 아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쌤의 영상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